해마다 수천억 원씩의 적자를 보존해줘야 했고 누적된 적자가 1조 5천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수요를 부풀려 시민들에게 피해를 입힌 책임을 물어 16억 원이라는 혈세를 들여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개통을 앞두고 철거되어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뭔가를 계획할 때 이 시설이 정말 당신들에게 필요한가를 꼭 확인했다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2달 전에 원래 그때 지어졌어야 되는데 사실은 네. 그때 지어지지 못하고 네. 2024년 1년 뒤에 그게 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사용도 못한 거죠. 네. 재선을 기대하면서 의정 활동을 하면 올곧은 의정 활동을 할 수가 힘들죠. 없다. 그리고 본인이 소신껏 행동하는 게 우리 도민들이 우리를 선택한 이유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유 의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만경평화의 만, 김제평의 금을 합쳐서 새로운 만금, 광활하고 풍요로운 땅을 만들겠다는 염원을 담은 이름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어느새 풀지 못한 딜레마로 어깨 위에 짐으로 여기지기도 했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걸 희망 고문이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전문가들 앞에서 언급결에 우리들의 도시계획은 엉터리라고 말해버렸는데요. 시민 의견을 발판으로 계획을 세운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려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하기 위한 장치로서 활용되는 문제점에 대한 비판이었습니다. 경기도 용인시가 수요를 부풀려 추진했던 경전철 사업,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용인시는 해마다 수천억 원씩의 적자를 보존해줘야 했고 누적되는 적자가 1조 5천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법원은 수요를 부풀려 시민들에게 피해를 입힌 책임을 물어 당시 시장과 관여했던 전문가들에게 214억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도시 조성에 앞서서 트램을 계획했었는데 정작 트램보다 먼저 전망대가 설치되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전망대가 트램 운행 안전규정에 맞지 않아서 16억 원이라는 혈세를 들여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개통을 앞두고 철거되어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수의계약 그런 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그건 위법이다라고 낸 거죠. 그러면은 잼버리를 유치하기 위해서 그쵸. 이걸 그 어떻게 스카우트 보면 센터로 유- 하겠다라고 하고 약속을 미끼를- 한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건데 안 그러면은 뭐 유치된 다음에 자꾸 마음이 변하고 그 글로벌 리더 센터로 상의도 없이 이름을 바뀌고 용역을 또 맡기고 용역을 한다는 건 거기에 줄 마음이 없었다는 거죠. 굳이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던 거죠. 네. 스카우트 연맹하고의 안 되는 거는 그렇게 법적인 걸로 뭐 이행 보증에서 법적 구속력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계약을 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다. 계약에 대한 게 뭐 공유 재산 및 물품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했는데 거기에 충분히 해당 사항이 없는데 스카우트 연맹하고의 그런 하기로 약속을 했다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거. 근데 그거를 인정하고 스카우트 연맹에 이러이런 사실 우리가 그때 계약을 했는데 그건 잘못된 거였다. 이행 보증이라는 이런 절차 당신한테 이렇게 주기로 했던 그 약속 자체가 잘못이었다. 감사에 그렇게 나왔다는 걸 명확하게 말을 하고 이런 정리를 해라. 도교육청하고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우리 도의회나 도청에서는 교육청에서 받았으면 하는 식으로 약간 좀 밀어붙이고 있는데 네. 도교육청에서는 사실은 그게 너무 크니까 그렇죠. 네. 430억짜리니까 마치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 부담스럽고 제가 가장 문제 제기하는 게 공론화 과정이 좀 없었다.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뭐 용역도 하고 심의회의도 하고 네. 이런 경비들이 엄청나게 많이 소요가 맞아요. 그 과정에서 동반이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나는 이 경비들을 쓰려고 이런 그 사업들을 구상을 하고 추진을 하는지 네. 항상 그것이 의문이었어요. 그리고 또 항상. 그런 게 있어요. 용역을 하면 네. 네. 용역을 제대로 알고나 했어야 되는데요. 물어보면 담당자가 바뀌면 또 모르고. 그래도 네.
간부급들은 바뀌지 않아도요. 그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요식행위죠. 어떻게 그냥 요식행위. 정말로 요식행위였기 때문에 네, 명분을 만들기 그걸 위한. 하고 그다음에 네. 그 자연스럽게 민간위탁 심의위원회를 열은 건데 갑자기 교육청으로 뭔가가 될 것 같으니까 그걸 철회를 하는 거예요. 네. 철회하니까 민간위탁 심의회는 갑자기 그 심의한 사람들은 이제 붕뜨겠고. 좀 어이가 없어지는 아이고. 거겠죠. 그렇죠. 제 말이 맥히지는 않겠지만 재선을 기대하면서 의정 활동을 하면 올곧은 의정 활동을 할 수가 힘들죠. 없다. 그리고 의원의 소임을 다할 수가 없다. 네. 근데 이제 일단 뭐 의원님 지금 맞네. 한 3년 지났으니까 그 편하게 하시려면은 얼마나 편하게 할 수 있는지 다 뭐 그렇죠. 체감해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를테면 그렇죠. 그래서 자꾸 재선에 대한 기대와 욕심을 갖게 되는 그 것이, 부분이 가장 가장 큰 것 네, 같아요. 그 지점이 다른 그렇죠. 점. 예. 재선을 하기 위해서는 이 어떤 현재 질서에 끼어서 그렇지. 같이 그리고 보조를 맞춰 가야 예, 되고. 뭐 예산이나 현안이나 내 지역구에 요만큼만 이해관계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 발을 빼려고 하는 네. 것들이 그걸로 네. 관리를 당하고. 그렇죠. 네. 아니 하다못해 그 의원님은 그 뭐 통반장 회의 많이 가셨어요? 이제 이번에 계엄 이후에 제가 네. 4월 8일에 기자회견 했었을 때가 이제 대선 얼마 안 남은 건데요. 대선 후보 웬 말이냐, 대한국민 배반한 국민의힘 사직생으로 거듭나야 윤석열 전 대통령 제명하고 해당 행위자 사퇴하라, 이 기자회견을 했었거든요. 하고 나니까 기자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도 저는 의원님 말씀 공감하는 게 그 4년 후를 들어가자마자 또 4년 후를 생각하는데 저는 그 생각을 안 하고 지금도 한 6개월 정도 6개월 정도 남았는데 지금도 그 시간을 아껴서 최대한 내가 이 기간 동안 할 수 있는 걸 최대한 후회 없이 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의원이 역할이지 다음 선거를 되자마자부터 한다면 그게 이해관계에 흔들리고 그러다 보면 올곧은 의정 활동을 할 수는 없는데 그 글로벌 청소년 리더 센터 정확한 명칭이 그렇죠. 네. 이것에 대한 좀 구체적인 전개 과정이나 현재 문제 좀 짚어 주실 수 있을까요? 본부로 사용을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잼버링 2023년 8월에 이제 개최했는데 그 2달 전에 원래 열렸어야 그게 지어졌어야 되는데 사실 네. 그때 지어지지 못하고 네. 2024년 1년 뒤에 그게 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도 못한 거죠. 네, 사용을 잼버리 하고 할 잼버리에 때는. 맞춰서 잼버리 준비된 맞춰서 건데 준비된 네. 건데 그게 늦어져가지고 그게 다 지어진 거는 1년 후에 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 그러려면 이 문제를 그냥 얼버무리고 넘어갈 게 아니라 그 실체를 정직하게 꺼내놓고 정리해야 합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숙제이자 숙명이 된 새만금 이야기를 다뤄보겠습니다.